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사업 강의를 맡아서 서울에 이제 6시에 출발했는데요. 못 올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다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뭐지 그거 버스 전용 차선 처음 걸려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썬팅이 돼서 안 보일 텐데 카니발 타고 가는데 잡는 거예요, 확실하게. 너무나도 내가 위반을 했다는 걸 아는 듯이 탁 잡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혔는데 물어봤더만 다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타이야? 아, 아무튼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들 어떻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좀 움츠러리고 다 좀 힘들죠, 요즘에. 그래서 저의 어떤 근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 코로나가 주는 위기가 사실 저 같은 일반 사람한테도 굉장히 큰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불황 때는 부자들한테만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공황 때는요, 저희 같은 서민들한테도 기회가 있다 그래요. 지금 코로나 전과 후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나 사고 방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어떤 그런 관계십들이나 이런 것들이 싹 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질서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구멍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새로이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로나라고 해서 이렇게 움츠리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버스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또 타고 있는 승용차가 있었는데 승용차를 타고 다니니까 계속 승용차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용차를 팔아버렸습니다, 제가. 팔아버리고 이 버스를 내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샀는데 사실 어떤 바쁘다는 핑계로 굉장히 좀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타고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뭘 해볼까 놀면 안 되는데 지금 엄청난 기회가 나한테 왔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움직이면 안 됩니까? 예. 엄청나게 기회가 왔는데 뭘 해볼까라는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버스킹을 해볼까? 차를 세워놓고 제가 뭐 제품이나 팔아볼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뭐 버스킹 세미나, 게릴라 세미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스크린 있죠. 스크린을 하나 사서 혹시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빔과 노트북과 이런 것들을 싹 제가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면서 식당도 가고요. 감자탕 집도 가고, 그리고 옷가게도 가고요. 커피숍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가고 있어요. 만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건 사업 설명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예전에는 사실 남자분들 보면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우리 사업 설명을 해보면 귀가 있는데 들리지 않는 것 같다. 눈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온몸에 있는 구멍이 막혔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줌 미팅을 활용하시고 온라인을 활용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더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왜?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뭘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뭘 줄 수 있는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를 한번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50분이라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예,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들어온 지는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 저는 유산한 5년 5개월 했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알아봤던 시간들이 2년이 넘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오늘 사진이 좀 잘 나오는 것 같네요. 보니까 역시 예. 제가 다니면 참 흐릿해가지고 진짜 불쌍해 보이거든요. 예, 물론 불쌍해 보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군대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군인의 신분으로 상속 포기를 해야 됐던 어떤 상황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한 3년 정도 대학 생활을 했었는데 하고 나서 남아 있는 빚을 어머니께서 혼자 이렇게 갚고 계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25세 때 제가 가진 어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산업전선으로 뛰어들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자그마치 11년입니다. 11년 동안 휴가도 안 갔고요. 11년 동안 쉬지도 않았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뭐 휴일도 없었고요. 당연하게 휴가도 안 갔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건 단 한 가지, 뭘까? 다른 길이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사실 말하자면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길어집니다. 많은 일들을 했었고 그 단 하나의 생각 때문에 다른 길이 없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무언가를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그때 경제학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그래서 만난 이영건 박사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 5년 5개월 동안 유산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참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장충동 족발이라는 그 체인점을 7년 동안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장충동 1588-3300 전국 체인 아시죠? 거기 보면 1588-3300 옆에 보면 돼지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경남에 관리하시는 소장님께서 그 돼지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정말 보면 이 사람은 장충동 하는 사람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많이 닮았어요. 근데 그분 이름이 김민현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촌에서 이제 개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인구 10만 명당 한 체인점을 열어주는데 저희 동네가 알다시피 인구가 6천 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갖 거짓말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개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때 당시에 개업을 했을 때 저한테 선물 줬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시크릿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세븐헤빈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고니지지라고 공경에 처해야만 아는 놈들이 있어요. 정말 죽어봐야 저승맛을 아는 놈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만약에 제 옆에 좀 멘토 같은 사람이나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그리고 또 뭐 좀 제가 책을 읽었다거나 또 강좌를 같은 걸 많이 들었다거나 하면 좀 하기지지할 수 있는 좀 배우면서 좀 더 빠르게 좀 어떤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었는데 정말 무지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후회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요 휴가도 가지 못했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 내서 얼마든지 저희 어머니와 저희 가족들과 시간 보낼 수 있고요. 또 아까 제가 안고 있던 그 아기가 1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1번.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또 시간 보낼 수 있고요. 또 회사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여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여행이라는 걸 유산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건데 왜 안 좋을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일을 하면서부터 여행이랑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좋은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행을 통해서 많이 배운다고 하니 지금은 어떤 건 강의를 통해서 많이 책을 통해서 들어보면요 여행을 통해서 많이 배운다고 하니 지금은 조금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은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아이들에 파묻혀 있다가 그것만으로도 좀 행복해 하시는 것 같고 아무튼 옆에 있는 사람이 좋다니까 좋습니다. 여기는 좀 좋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페라리 월드인데 가니까 차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행도 하고요. 또 이렇게 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직급자로 성장을 해서 또 이렇게 삶이 바뀌었죠. 제가 이렇게 삶이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유산화를 해서?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제 11년이라는 고니 지지를 통해서 저는 인지했던 거예요. 좀 빠르게 인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후회를 하죠. 근데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다른 길이 없을까, 다른 걸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산화를 잘 하는 것보다
내가 정확하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 내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나, 나는 어떠한 성향인가, 나의 직업은 지금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을 할 것인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나는 지금 어딘가 직장부터 한번 볼게요. 미국 실업자가 2주 만에 1,000만 명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2020년 4월 3일자입니다. 근데 지금 한 달 반 이상이 지났죠. 지금 현재는 미국에 제가 엊그제 본 기사로 보면요, 지금 현재 3,600만 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장난이 아니죠. 예. 하나씩 읽어보세요, 그냥. 엄청 많습니다, 보시면. 코로나19로 통한 SOL도 창사 첫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서울의 기름값이 얼마 정도 합니까? 경유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원 넘습니까? 1,000원 넘어요? 예, 저희 지역에는 아직까지 1,000원이 넘지 않거든요. 970원씩, 뭐 960원씩 이렇게 합니다. 기름값 싸지니까 좋죠. 예, 비싼 것보다는 뭐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기름값이 다시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기는 한데요. 기름값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 미국에 있는 정유회사들이 5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파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은 어떨까요? 파산하겠죠. 관련된 경제는요, 파산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국에 아주 큰 대공황이 또 한 번 온다 그래요. 전쟁 이상의 대공황. 만약에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어떤 그런 경제에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고요. 사실 이런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기름값 싸면 땡이지. 근데 사고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의 인지로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마 산업계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은 회사들이 지금 뭐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사실상 워크아웃된 회사도 많고요. 비단 이 기업들 뿐일까요? 이런 기사들을 보면 우리들의 가정 경제, 내 개인 경제는 얼마나 안전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직장인들이 힘든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괜찮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임대 문의. 여러분들 지금 임대 문의뿐만 아니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권리금이 요즘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장사나 사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경험으로 하시기는 참 좋을 겁니다. 네. 이런 광경 많이 보시죠? 사실 이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요? 저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죠.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이분들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건물이 이 밖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지금 서울에 지진이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붕괴가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달리기가 빠르니까 빨리 도망가면서 살고 여자분들은 달리기가 느리니까 죽습니까? 아니죠. 전체적으로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크다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광경들 너무 많이 보시죠. 근데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다 전문가들이 얘기는 했었습니다. 인구절벽. 쉽게 말하면 소득을 창출시키는 사람들이,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경제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출을 하면 누군가는 소득이 됩니다. 근데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겠죠. 이게 순환됩니다.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어떻게 지금 현재처럼 디플레이션 현상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금수저, 흑수저. 여러분들은 사실 금수저라고 생각하십니까? 흑수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너는 금수저냐 흑수저냐 물어보니까 저는 흑입니다. 그냥 형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우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금수저 흑수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잔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절대로 흑수저들은 금수저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저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금 헬조선이다, 정말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시국 속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군가는 포르쉐를 타고 다니고 누군가는 벤틀리를 타고 다니고 누군가는 좋은 어떤 건물을 사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많죠.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인스타에 가면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면 있고요.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사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공부를 언제 했냐면 1990년도에 했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은 2020년이죠. 30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생각과 그때의 지식과 그때의 어떤 직업과 수입을 발생시키는 수단과 유통과 이런 것들이 지금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하게 다르죠. 근데 만약에 내 생각이라는 게 그쪽에 머물러 있으면, 내 직업이 그쪽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 내가 원하고자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고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는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공유경제.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수입을 벌여가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공유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배려를 통해서 팔로워를 만들고 조회수를 늘리고 이렇게 해서 수입을 만들어가는 시대인 것 같죠. 공유경제에 입각해서 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내는 카카오톡. 카카오라는 회사가 있죠. 예전에 우리가 2G 핸드폰을 썼을 때 그때 문자 한 통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30원씩 40원씩 했어요. 50원 얘기하시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에 지금 문자 몇 통 보내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지 엄청난 돈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카카오라는 회사가 카카오톡이라는 무료 메신저를 어떤 그런 보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과연 인프라만 모여들었을까요? 아니요. 그 2G 카카오톡을 쓰기 위해서 2G 핸드폰을 쓰다가 삼성 갤럭시 S를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어떤 공유에 대한 부분들이 비단 인프라를 모으고 뭔가 사람들을 모아가는 어떤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그런 기업들과의 시너지 작용도 낼 수 있다는 아주 큰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모으고 뭐 했어요? 또 카카오뱅크도 만들고 대리운전도 하고 택시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죠. 오만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뱅크 때문에 지금 다른 은행들이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상황도 왔고요. 얼마나 큰 무섭게 이게 이 공유경제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시대는 공유경제가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나라 경제도 공유경제고요. 지역 경제도 공유경제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사고를. 내 개인 경제는, 내 가정의 개인 경제는 나는 어떠한 공유경제를 작동을 시킬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서 사실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 경제도 똑같은 겁니다. 1인 미디어 1인 기업 시대. 여기에 저희가 지금 사실 그 인스타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은 1인 미디어를 가지고 있고 1인 기업이라 할 수 있겠죠. 저희는 어떨까요? 저희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저희도 1인 미디어고 1인 기업이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밖에 있는 사람들, 일반 사람이 볼 때 저희 볼 때 뭐라 그래요? 다단계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멋있게 뭘 하도 그냥 다단계야. 근데 뭐 이마트, 뭐 롯데마트 이런 임원들, CEO들, 중역들은 저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경쟁 상대로 생각합니다. 그게 완전 다른 거죠. 일반 사람들과 그런 어떤 의식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어떠한 1인 미디어를 만들어서 또 누군가한테는 어떻게 뭔가를 공유할 것인가를 생각을 충분히 해봐야 됩니다. 유사나마가 해가지고는 사실 힘든 부분들이 많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무자본 무점포 시대. 택배 회사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완전하게 바뀌었고 유통이 완전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 또한 글로벌 시대고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글로벌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한민국 사람,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더라도 참 광경이 우습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까?
그 중국 우한에서 터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아래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전과 후로 지금 세상이 바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이미 글로벌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는 모든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랑 그냥 뭐 난 내 능력대로 살아가면 되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랑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완전 다른 거죠. 예. 격변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왔어요, 지금. 예를 들면 30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이 변하는 주기가 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변화에 맞춰 가지고 내가 배우면서 나도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사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는 힘든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자, 제일 중요한 자본주의와 레버리지입니다.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산주의에 살고 있습니까? 사회주의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죠. 고맙습니다. 제가 요새 버스킹을 하면서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한 20분, 30분 얘기하면 목이 이렇게 가요. 예. 아무튼 이게 좀 감안을 하고 들어주십시오. 정말 중요한데요. 이 흙수저들이 왜 금수저를 넘어설 수 없는지,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카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주의 원칙, 자본주의 룰, 뭐 자본주의 삼각형, 자본주의 피라미드 이따위의 말들로 설명을 하거든요. 자 보면 제일 밑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노동자에 위치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은 나의 시간과 나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수입을 벌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직장인들, 그리고 자영업인들,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의 삶이 직업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나의 시간과 노동력을 레버리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업가들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레버리지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본가들은요, 그들의 자본을 레버리지 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수입적인 측면을 보면요, 이렇게 딱 반대로 엎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은 아주 작은 수입을 쉐어하고 있고, 사업가들은 아주 큰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수익들을 자본가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77억 명의 부가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그 77억 명의 부에서 하위 100%에서 50%까지의 어떤 그런 부의 크기와 1등부터 전 세계 1등부터 8등까지의 부의 크기가 똑같다고 그래요. 그 1등부터 8등까지 누가 들어갈까요? 그 안에 워렌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뭐 페이스북 CEO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자꾸 돈이 그쪽으로 갈까라는 부분들을 보면요, 자본주의 논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보십시오. 자, 이게 보이십니까? 이 움직이면 안 됩니까? 일로 가서. 아무튼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노동자의 삶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부라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가 엄청나게 뭐 1,000억을 가지고 싶고 2,000억을 가지고 큰 부를 가지고 싶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부라는 개념이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거. 그렇죠? 두 번째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싶다는 거.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애들이 얘기하는 게 이 노동자의 삶에서는 절대적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자, 기업이 하나 있어요. 기업이. 어떤 기업이 모기업이 있는데, 만약에 모기업이 뭔가 이 물량이 많아지고 이렇게 뭐 자꾸 사업체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약 한 100명 정도 된다고 가정을 둘게요. 그러면 월급은 500입니다. 자,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니까 얘들한테 일을 더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임금을 올려주고 얘들은 돈을 벌면 되겠네.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시간과 노동력은 너무나도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하는 걸 뭘 해요? 직원들을 채용을 하겠죠. 직원들을 채용하니까 노동자들이 많아지니까 수입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죠. 예. 근데 만약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졌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임금을 삭감하거나
구조조정하면 되죠. 근데 결국 손해볼 사람 누구예요? 얘들이잖아. 그렇죠. 돈은 누가 벌어? 얘들이 벌어요. 그리고 얘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요? 이 기업의 주식을 배당받습니다. 예. 자, 이 보시면 돈이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느껴지세요? 돈은 정해져 있잖아. 맞잖아요. 근데 돈이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가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은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자본주의 원리,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게 살고 싶으면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자, 똑같은 얘기를 누군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죠. 예. 현금 흐름의 사사분면입니다. 자, 반으로 나눠볼게요. 반으로 나눠서 왼쪽은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오른쪽은요, 자산 형태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할부가 없어요. 그게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자산. 아파트가 만약에 할부가 아니죠. 거기는 대출이 없어요. 그러면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자산. 그래서 이 책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은 자동차와 집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부자들은 100% 부채라고 생각을 한다. 왜 그럴까? 자동차는요, 여러분들. 자동차는 이 세상의 물건 중에서 감가상각이 제일 심한 겁니다. 예. 새 차를 사가지고 타고 나오는 순간 한 20%에서 25%가 가격이 내려간다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자산이라는 부분들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스스로 수입을 만들어내는 게 자산이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면 부채, 내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면 자산이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채를 가지고 자꾸 자산이라 생각하면서 그걸 산다는 거지. 예.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빚이 없다 하더라도 재산세 나가야 돼. 뭐 나가야 돼? 돈이 계속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100% 그거는 부채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산은 3일 안에 현금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3일 안에 현금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빚이 없더라도 그 부동산이 팔려가지 않으면 자산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각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결국 이 책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부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노동자의 삶에서는 절대적으로 벗어나야 되며 무조건 저쪽으로 옮겨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보이면 이게 빨간 게 하나 보이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벽. 왜 성벽일까? 의식이 절대적으로 넘어가지 못하더라, 저쪽으로. 생각하는 말이나 단어나 의식들이 완전하게 다르더라. 단어가 곧 힘이다. 내가 하는 말이 곧 힘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쓰고 있는 단어들이 완벽하게 달라요, 애들이. 자, 이 직장인들은 어떤 생각들을 할까? 어떤 말들을 할까요? 보통 출근, 퇴근, 그렇죠? 잔업, 예금, 칼퇴 이런 거, 그렇죠? 안전, 그렇죠? 이런 것들 생각하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불금, 불토 이런 것들 합니다. 왜 불금 불토 해야 될까요? 스트레스 받아요. 왜 스트레스 받을까? 일이 많아서?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릅니다. 남의 일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5일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불금이나 불토로 풀어야 돼요. 일요일은 뭐 해야 돼요? 자야지, 피곤하니까. 그래 월요일 일할 거잖아요. 그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이 자산가의 수입, 쉽게 말할게요. 그냥 부자의 어떤 그런 삶과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은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남의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쓰고요. 또 불금불토로 해서 그렇게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삶이 나아지지 않죠. 이 자영업자는, 저는 자영업을 11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얘들을. 얘들은 안전을 추구하지만 얘들은 안전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독립성이 강한 놈들이에요, 저처럼. 그래서 얘들은 하는 생각 딱 두 가지예요. 뭔가 다른 자영업이 없을까? 새로운 수입을 자꾸 만들어야 되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맘 같지 않구나. 자영업을 하다 보면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누군가를 써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나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그 생활 속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자의 삶을 살아가고 없다는 거지. 근데 저쪽 부류는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여러분들? 투자, 뭐 부동산, 주식, 채권, 리스크, 위기, 기회 이런 것들 생각하겠죠.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거랑 말하고 있는 게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오케이 나는 노동자의 삶을 살았었는데 오늘 이거 알았으니까 이게 쑥 넘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맞죠? 넘어가집니까 이게 이렇게? 안 가져요. 왜 안 가지냐면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넘어가는 시간이. 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걸을 때 어떻게 그렇습니까? 누워 있어요. 처음에 태어나면. 그렇죠. 한 4개월 정도 되니까 뒤집네 지가. 숨이 막히니까 다시 뒤집죠 이렇게. 그러다가 물구나무 하면서 쭉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다가 또 소파를 잡고 벽을 잡고 서 있죠. 그리고 한 발 두 발 걸어갑니다. 그리고 지가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고. 맞죠? 우리 애기들 못 걷는 애기들 있어요? 왜 계속적으로 걸을 수 있어요? 지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보면요. 우리들은 제도권 안에서 컸어요. 학교 가라. 그리고 선생님 말 잘 들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수능 잘 쳐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그리고 사람들과 잘 사귀어라. 그렇게 살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배웠잖아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안정적인 삶을 삽니까 못 삽니까? 거의 못 살잖아요. 예. 거의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애기들이 크고 있는데 학교 가라. 오늘은 피아노 학원 마치면 태권도 어떻게 해라. 사교육을 계속적으로 애들한테 강요를 하고 있고 우리 애기들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근데 그 잠재력을 지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지가 찾아가야 되잖아. 부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우리 애기들도 모르는 그 잠재력을 제도권 안에서 내 생각 속에서 계속적으로 억누르고 있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애기들이 지가 뭔가를 해보다가 자빠지고 또 다시 일어나서 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접점, 정말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고유 지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못 넘어가는 겁니다. 가려면 내가 여기에 직종에 있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해보고 도전해보고 또 해보고 다시 해보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사사군면 안에는 각자 시간 다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야 됩니까? 네. 각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한번 볼게요. 2000년도 기업 순위입니다. 한번 훑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코카콜라가 저기 보시면 72,000이에요. 수치로 보면 18년이 지난 지금 보면 코카콜라는 5등이죠. 근데 수치를 보면 66,000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죠. 자, 10등까지만 볼게요. 10등은 맥도날드, 페이스북 이렇게 올라갑니다. 맥도날드와 코카콜라는 먹거리 회사고요. 그리고 벤츠와 도요타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나머지는 페이스북,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거의 어떤 회사입니까? 원래는 없었어요, 여기에.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만 있었죠. 원래 없었어요. 새로운 기업들이 나와서 다 장악을 하고 있죠. 어떤 회사들입니까? IT 기업 기반,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입니다. 예. 완벽하게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동영상 한번 볼게요. 10년도 채 안 되어 기업 가치가 10조 원에 달하며 전통적인 숙박 서비스업을 태풍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에어비앤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호텔방 하나 소유하지 않은 채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 스마트폰 기반 차량 서비스 기업 우버는 5년도 안 되어 5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가 되었다. 전통적인 택시 산업을 대체할 기세인데 이 역시 단 한 대의 차량도 소유하지 않고서 해냈다. 15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통해 연 광고 수입만 약 15조 원에 달하는 페이스북. 물론 직접 창작한 콘텐츠 하나 없었다. 세계 최대의 장터로 불리는 중국의 거대 소매 기업 알리바바. 단 한 개의 재고도 소유하지 않았다. 기업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을 소유하지 않은 이런 신생 기업들이 단 몇 년 만에 기존 골리앗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플랫폼에 있다. 최대의 택시회사 우버는 한 대의 자동차도 보유하지 않고 세계 최대의 미디어 회사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며
최대의 기업 가치를 지닌 소매기업 알리바바는 재고가 없습니다. 또 세계 최대 숙박업체 에어비앤비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싶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 플랫폼 전략을 꼭 기억하라. 이 짧은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편집이 된 상태라서 짧은데요.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한 4분이 좀 가량 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연결과 어떤 소개와 연결과 네트워킹만으로 아주 큰 어떤 매출들을 창출하는 기업들입니다. 완전 바뀌었죠. 그래서 한번 보면요, 카카오뱅크도 연결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기업이죠. 카카오뱅크가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소비자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트렌드들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카카오뱅크를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편리해서, 그리고 뭐 수수료가 없어서 대출이 용이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근데 카카오뱅크를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뻐서, 귀여워서입니다. 귀여워서. 카드도 이쁘죠. 그래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소비자들을 상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택시 마찬가지고 알리바바라는 회사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광군제라는 행사 2017년도 24시간 매출이 28조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35조, 작년에는 44조입니다. 어떻게 그런 매출들이 만들어질까? 유통이 완전 바뀌었죠, 소비자들이. 에어비앤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유산하라는 우리는 네트워킹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산하는 무엇을 공유하고 연결하니까 유자는 그리스어로 진정한 산하는 라틴어로 건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 이름 자체가 진정한 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피부 건강을 연결하고 그리고 리셋과 다이어트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우리 공동체와 같이 우리는 식사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서울에 와서 강의도 하고요. 누군가와 소통도 하고 뭐 차도 마시고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 안에서 뭘 만들어내냐면 이렇게 자산 형태의 수입을 만들어 갑니다. 저희는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계속적으로 뭘 합니까? 멤버십들을 모읍니다. 그 멤버십들이 소비를 합니다. 평생 써야 될 제품들을 소비를 하고요. 누군가한테 소개하고 또 누군가한테 소개하니까 사업의 기회도 제공을 하게 되는 그런 행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만들어진 멤버십을 통해서 저희는 자산 형태의 수입을 벌어가고 있다. 자산 형태의 수입이 되니까 경제적인 시간적인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상속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왜? 내 거니까. 내 거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절대 유산하는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일이고 내 일입니다. 자, 우리는 평생 소비자고요. 우리 가족 경제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비를 하고 있는데 유산화로 체인지하시면 그 소비가 소득으로 바뀌는 아주 간단한 비즈니스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뭐 헬스 다니시고 요가 다니시고 제품 먹으시고 샴푸니즈 쓰시고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한 20만 원 정도는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한번 보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제품을 쓰는 상황이 생겼어요. 만약에 우리 제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 제품이라고 그랬죠. 저희 뭐 정수기 그리고 공기청정기, 간장 뭐 이런 것들 없습니다. 배터리 이런 거 없어요. 오로지 건강 관련된 제품만 그렇게 다루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건강 제품을 써봤을 때 내 몸이 건강해졌어. 내가 컨디션이 좋아지고 내 몸이 좋아졌어요. 누구 주고 싶어요, 사장님? 당연히 가족들한테 가겠죠. 그렇게 전달되는 게 건강 컨텐츠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좋겠습니까? 우리 엄마한테 좋겠지. 그렇게 연결되기 시작해요. 하물며 우리가 뭐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곳을 가더라도 가족들과 같이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내 몸이 좋아지면 당연하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켰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제품을 갖다 주거나 파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하고 이분이 직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하고 직거래를 하는데 매출의 일정 부분 나한테 인정이 된다. 또 연결이 되고 나면 회사하고 직거래를 하는데 이 매출들을 모아가지고 공유해서 나한테 매출로 인정을 해주는 게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얼마를 준다? 무려 35%를 돌려받는 게임을 하는 게 우리 마켓 비즈니스죠. 그래서 매출이 일어나면 우리 같은 소비자 회원들한테 보상을 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능동적으로 확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산화 비즈니스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통해서 제품을 사용하시고요. 제품을 사용했으니까 내가 좋아졌으니까 소개가 되었어요. 소개가 되니까 매출이 나오죠. 그 매출을 통해서 나한테 캐시백이 들어와. 써본 사람들이 좋으니까 재구매를 합니다. 또 누군가한테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출들이 늘어나니까 캐시백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 안에서 사업의 기회도 본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의 기회도 전달이 되니까 또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또 캐시백이 늘어납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선순환되는 겁니다. 선순환.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한 5년 5개월, 5년 6개월 정도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가동이 되니까 제가 이제 연에 받는 그런 수입들을 가지고 주급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허브 들어가면 주급이 다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등록한 날짜로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어떤 그런 주급을 보고 이렇게 보면요. 계속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늘어나냐면 우리가 보통 연봉 협상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연봉을 3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 몇 프로 정도 합니까? 한 10% 합니까? 2%? 5%도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늘어나는 거 보면요. 2배씩, 3배씩, 4배씩 늘어납니다. 그게 수혜 법칙이거든요. 뭐, 10,000원에 20,000원 되는 거 별 느낌 없죠? 10만 원에 20만 원 되는 거 느낌 있습니까? 느낌 없죠? 100이 200이 되는 거 느낌 있습니까? 없죠? 1000이 2000 되면 약간 느낌 있다, 그렇죠? 억은 얼마 되겠습니까? 2억이 돼요. 10억은 20억이 되는 게 수혜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수혜 법칙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수입이 어떻게 늘어날 건지 예상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랑 그냥 일을 하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엄청난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혜 법칙 안에. 자, 보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1차는 기본 수당이에요. 자, 제가 전달했어요. 매출 나왔으니까 나한테 캐시백 들어오겠죠. 전달했어요. 같이 공유하니까 저한테 캐시백 들어오겠죠. 계속 연결되는 그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 수당. 제일 중요하고요. 2차 보너스는 평생 연금의 형태로 나오는 수당이 있습니다. 유산회에서는요. 근데 자, 1차 보너스가 많아지면 2차 보너스가 많아져요.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해요? 1차가 중요한 겁니다. 자, 3차 보너스는 우리는 오프라인 상의 가게를 만드는 가맹점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쉽게 생각해서 그냥 가맹점이라 생각해서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프라인 상에 만드는 게 아니고 온라인 상에다가 구축을 하는 겁니다. 내 가게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손님을 모으면 되는 거죠. 내 멤버십을 모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멤버십을 모았을 때 멤버십이 꽉 차면 우리는 맥스 아웃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또 맥스 아웃이 되면 나오는 3차 보너스가 있습니다. 근데 1차 보너스가 많아지면 뭐가 많아져요? 3차 보너스가 많아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1차 보너스입니다. 4차 보너스는 엘리트 수당과 여행 또 있고요. 마찬가지로 1차 보너스가 많아지면 4차 보너스가 많아져요. 보상 플랜을 볼 때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여러 가지 것들로 뭔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기반은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모든 수당의 기반은 이 후원 수당, 기본 수당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후원 수당을 계산해 보면 유산화만큼 많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따박따박 찍히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 잘해서? 물론 그렇죠. 그러나 수익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 수당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1호점과 2호점과 3호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데 2호점의 A 그룹과 B 그룹의 멤버십들을 구축해서 2호점에서 수익을 발생을 시킵니다. 왜? 우리는 두 개의 멤버십을 만들어야 수익이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3호점과 4호점에서도 C 그룹과 D 그룹의 멤버십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3호점의 수익이 발생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자 1호점으로 봤을 때는 2호점과 3호점에 두 개의 멤버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1호점에서는 공짜의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멤버 수가 10가구가 되었다. 아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얼마 쓴다 그랬어요? 보통 최저로 잡을 때 20만 원 쓴다 그랬죠. 그래 매출이 200만 원 만들어지고 들어오는 기본 수당은 20만 원 정도가 만들어져요.
자, 10가구 쓰고 좋으니까 재구매하고 또 소개하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가구가 됐어요. 그럼 40만 원. 20가구 쓰고 또 사업의 기회도 제공할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50가구 되면 100만 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당이 늘어나겠죠. 자, 어떻게 늘어납니까?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무한대. 자,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 연봉 1억 벌기 10개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연봉 1억 벌기 10개명. 연봉 1억 정도가 어때요? 괜찮은 수입입니까? 요즘에는 예전에는 참 괜찮은 수입이 큰 수입이 생겼는데 요즘에는 또 이 돈의 가치가 좀 떨어져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연봉 1억 정도는 괜찮다 그죠? 예. 근데 연봉 1억 벌기 10개명이 있는데 1개명부터 10개명까지가 있어요. 예. 그러면 1개명이 제일 중요해요. 1개명이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면 선물 드릴게요. 자, 2개명부터 9개명까지는 뭐냐면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이고 출근 잘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사람들 만나면 웃어야 될 것이고 관계십 잘해야 될 것이고 성과 내야 될 것이고 매출 올려야 될 것이고 자기 개발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2번부터 9번까지고 자 10번은 뭐냐면 네가 연봉을 1억을 벌기 위해서는 꼭 1번을 지켜라. 그 1번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30년, 40년, 100년을 일해도 너는 연봉 1억을 절대 벌지 못한다. 그 1번이 뭘까요? 살아있으라. 예, 땡. 예, 살아있어라. 1억을 벌게도 믿으라. 좀 비슷합니다. 예. 근데 답은 아니에요. 뭐냐면 연봉 1억을 벌 수 있는 직업을 택하여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저한테는 엄청 크더라고 이게. 우리가 보통 직장에서 400만 원, 500만 원 받으면 많이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한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바라는 수익은 연봉 1억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벌지 못하는 이유는 그 연봉 1억을 벌지 못하는 직업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유산하는 기본 수당으로 받는 어떻게? 무제한으로 무한대로 돈을 벌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벌어갈 수 있다는 거지. 1,000을 벌고 싶으면 1,000도 벌 수 있고요. 10억을 벌고 싶으면 10억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수당들도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산하는 한계가 없는 수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또 수익을 벌어갈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이 내가 멤버십을 구축을 하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소개한 가맹점, 사람의 15%를 공유합니다. 15%. 그 15%가 평생 공유가 되고요. 인원수, 가맹점의 수에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 크기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무제한으로 연금소득도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큰 수입이 되겠죠. 자, 맥스아웃 3차 보너스. 첫 혜택이 뭐냐면 새로운 가맹점을 줄게라고 회사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시다 보면요. 거의 대부분 이 제도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산화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1호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2호점은 A그룹과 B그룹은 왼쪽입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은 3호점 C그룹과 D그룹입니다. 1호점 기준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회사에서 한 멤버십에 인정하는 매출은 1,000만 원까지입니다. 2,000만 원이 돼도 1,000만 원, 3,000이 돼도 1,000만 원, 1억이 돼도 1,000만 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1호점의 모든 매출들을 인정을 하면요. 1호점만 수입을 가져가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매출을 인정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매출을 인정하는 구간이 유산하는 한 주에 주급회사니까 한 주에 1,00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원칙 아래서 우리가 두 개의 그룹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가 한쪽이 맥스아웃이 되면 이게 꽉 찼다 그래가 맥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는 두 개의 멤버십을 만드니까 두 개가 한꺼번에 꽉 차면 맥스아웃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맥스아웃이 되면 뭘 주냐면 4, 5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맥스아웃이 되고 다음 주에도 맥스아웃이 될 수 있겠죠. 왜? 멤버십이 쌓여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5점. 한 가게에서 두 개의 가맹점들이 창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2호점에서도 A그룹과 B그룹에서 맥스아웃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6호점과 7호점. 3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C그룹과 D그룹이 맥스아웃 되면 이렇게 8호점과 9호점, 4호점에서 10, 11호, 5호점에서 12호, 13호 계속적으로 나의 가맹점들이 창출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게 뭐냐면, 자, 나는 3개의 가맹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머지 10개의 가게는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10개의 가게는 나하고 같이 하는 멤버십의 밑에 가게가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완벽하게 다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수입을 벌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수입을 더 벌고 싶다면 너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계속되는 수익을 창출해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마케팅을 쓰는 회사가 유산업밖에 없습니다. 예. 완전 다단계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다단계 같은 사람들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유산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주는 내용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벌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벌어가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맥스아웃이 되면 가맹점만 추가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맥스아웃 수당도 줍니다. 자, 1호점이 맥스아웃 되었다. 한 주에 20만 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4주로 계산을 하면, 한 달 계산해 보면 한 80만 원 되겠죠. 자, 1호점과 2호점이 맥스아웃 되었어요. 그러면 20만 원, 20만 원, 40만 원 주는 게 아니고요. 1 플러스 2의 계산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20만 원, 40만 원 되니까 60만 원 되겠죠. 60만 원 곱하기 4하니까 240만 원. 3호점은요. 1 플러스 2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20, 40, 60, 120 곱하기 4, 480. 1, 2, 3, 4. 20, 40, 60, 80, 200 곱하기 4, 800만 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맥스아웃 수당 또한 어떻게? 무제한으로 늘어납니다. 무제한으로. 무제한의 의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엘리트 수당. 24개국에 진출되어 있는 유산업 전체의 매출에서 1%를 공유하는 수당인데요. 그 1%를 공유 대상은 누구냐? 직급 순위, 분기별 소득 순위 직급 순위가 아니고요. 소득 순위로 해서 60등 안에 드는 사람들 지급하는 그런 수당을 얘기합니다. 유산하는 28년 됐죠?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됐습니까? 18년 됐습니까? 예. 저는 얼마 됐습니까, 여러분? 저는 5년 5개월 됐습니다. 선발 때입니까? 후발 때입니까? 후발 때죠. 예. 오늘 문자가 왔더라고요. 본사 오는데 여기에. 아까 저기 이제 대기하고 오시니까 문자가 와서 문자가 왔는데 저번 주에도 저번 주인가 그때도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현재 60등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예.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유산화의 수익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소득의 역전이 빠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많이 벌어가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소득의 역전이 빠르게 가능하다는 건 소득의 크기도 빨리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유산화의 수익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완전히 일할 만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보상에 대한 공부를 조금 충실하게 착실하게 해 나가는 게 또 사업의 확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기도 하거든요. 예. 자, 또 4차 보너스 국내 여행, 동남아 여행, 그리고 뭐 유럽 여행, 다이아몬드 서밋. 우리가 다 여행 좋아하시죠. 그래서 유산화를 사이드에 놓고 부업에 놓고 일을 하시면서 충분히 내가 원하는 여행들 다 갈 수 있고요. 우리 또 그거 하고 싶잖아요. 효도관광.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여행 보내고 싶잖아요. 굳이 돈 들여서 준비해서 형제들과 싸워가면서 니는 얼마 냈네, 나는 얼마 냈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유산화에서 보내주는 여행, 평생 여행을 가지고 평생 효도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다 됐어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일, 직업 뭐 한 30년 하시고요. 그리고 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음악도 한 30년 하시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여행도 한 30년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것들 다 하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참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하나의 직업, 2개의 직업을 선택해서 내가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가 훨씬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그 1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고니지지를 통해서 제가 무언가를 인지를 했고, 제가 선택한 회사가 유산화입니다. 제가 스스로 선택한 회사가요. 그리고 저는 5년 5개월 동안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유산화가 그냥 지나가는 기회가 될 수, 여기 계신 분 다 골드분들이죠. 예, 아무튼 이 유산화 안에서 다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어떤 그런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그런 어떤 우리 리더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